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에도 로스앤젤레스, LA는 명실상부한 다저스 블루의 도시였죠. 거의 지난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할리우드 사인이 있어도 도시의 색은 파란색이었으니까요. 특히 작년에 오타니 선수가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으로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LA는 오타니의 도시가 되었죠. 리틀 도쿄부터 산타모니카 해변까지 온통 등번호 16을 번 유니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이 모든 경고해 보였던 풍경을 단 3일 만에 뒤집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A의 푸른 물결이 사라지고 LAFC의 상징인 검정, 황금색 물결이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믿기 힘든 현상이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캡틴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LA를 넘어서 미국 스포츠 문화의 판도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상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한 선수의 이적 소식 그 이상입니다. 스포츠 산업을 뒤흔든 충격적인 데이터, 경쟁자의 솔직한 인정, 그리고 한 도시의 문화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놀라운 기록, 그 숫자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어제 오전 9시에 발표된 유니폼 판매량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용품 플랫폼인 파나틱스의 데이터였죠.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이 확정되고 유니폼 사전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파나틱스 서버가 사상 최초로 다운됐다고 합니다. 이 서버 다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접속자가 많았다는 것을 넘어서 수요 예측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물리적인 증거인 셈이죠. 파나틱스가 분명 메시나 오타니 같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대 트래픽을 예상했을 텐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충격파가 덮친 겁니다. 말 그대로 쇼크가 온 것이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4시간 동안의 판매량이 작년 오타니 선수가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세운 역대 최고 기록에 무려 3.4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메시가 세웠던 MLS 기록도 단 2시간 만에 경신되었죠. 솔직히 3.4배라는 수치는 통계적 이변에 가깝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깬 것이 아니니까요. 오타니 선수의 기록 자체가 이미 역사상 최대 계약이라는 엄청난 화제성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깼다는 것은 단순히 LA 안에서의 인기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차원의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스포츠 마케팅 모델은 기본적으로 LA 시민 중 다저스 팬이 몇 명인가 같은 지역 기반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이 모델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LAFC 소속이기 이전에 지난 10년간 프리미어 리그라는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뛴 글로벌 아이콘입니다. 팬덤의 범위가 다른 것이죠. 북미의 EPL 시청자, 아시아 전역의 팬덤, 유럽의 축구 팬들까지 동시에 구매 버튼을 누른 겁니다. 지역 기반 모델로는 이 글로벌 동시 접속이라는 변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팬덤이 LA라는 한 점으로 폭발적으로 집중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더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LA에 사는 한국인들만 산 거 아니냐는 의문을 완전히 부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구매자 인구 통계를 보면 라틴계가 40%, 백인이 30%, 그리고 아시아계가 20%를 차지했습니다. 특정 인종이나 커뮤니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라틴계가 1위라는 점이 이 현상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 스타일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LA 라틴계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기술적이고 빠르고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그 폭발적인 스피드와 양발 슈팅은 라틴계 팬들이 가장 열광하는 축구 그 자체인 것이죠. 인종이나 국적을 넘어서 최고의 축구 선수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단순히 아시아의 스타가 아니라 축구라는 언어 자체로 가장 큰 팬덤을 공략한 것입니다.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LA 지역 10대와 20대 구매자 그룹에서는 손흥민과 오타니의 유니폼 판매 비율이 9대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의 일방적인 수준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다저스 경영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대 교체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10대, 20대는 스포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짧은 영상 포맷에 익숙하죠. 4시간짜리 야구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15초짜리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스타를 만나는데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골 장면은 이 짧은 영상 포맷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홈런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순간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훨씬 길죠. 반면 야구는 상대적으로 정적이고 긴 호흡의 스포츠라 이런 클릭 문화 시대에 젊은 층의 관심을 붙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저스 마케팅팀의 긴급 회의에서 한 임원이 이게 말이 돼. 미국은 야구의 나라야. 데뷔전도 안 치른 축구 선수가 어떻게 7억 달러의 사나이를 이길 수 있느냐면서 자료를 집어던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격분은 아마 자신들이 믿어온 야구 제국이라는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걸 데이터로 확인한 데서 오는 당혹감과 공포감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구단주까지 참여한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내년 시즌권 판매가 15%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내부 보고까지 나왔다고 하니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 충격파는 다저 스타디움을 넘어서니 함을 넘어서 왕좌에 앉아있던 당사자에게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바로 오타니 선수 이야기입니다. 훈련 중인 곳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일본 기자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이 당신의 유니폼 판매 기록을 깼다. LA의 주인으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나? 질투하지 않나? 라고 말이죠.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었죠. 보통 슈퍼스타라면 선의의 경쟁을 환영한다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방어했을 텐데요. 그런데 오타니의 답변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습니다. 일단 인정을 한 것이죠. 오타니 선수는 땀을 닦으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질투? 아니요. 저는 질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존경의 영역이니까요. 이 한마디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그저 겸손한 답변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존경이라는 이성적인 프레임으로 순식간에 전환시켜버린 것이죠. 이 상황을 개인적인 자존심 대결로 보지 않고 더 큰 구조 속에서 분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정말 지적인 대응이었죠. 그의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야구 선수고 야구는 미국, 일본 같은 일부 국가에서 사랑받는 스포츠지만 손흥민은 축구 선수고 축구는 글로벌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타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과 일본의 스타라면 손흥민은 지구의 스타다. 레벨이 다르다. 이는 자신이 서 있는 무대와 손흥민이 서 있는 무대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선수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파를 가장 먼저 읽어낸 현명한 리더의 이미지를 오히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발언이 이어집니다. 며칠 전 런던에서 열린 손흥민의 헌정 행사를 직접 봤다며 6만 명이 한 사람을 위해 울더라. 내가 7억 달러를 받고 아무리 많은 홈런을 쳐도 그런 광경을 만들 자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스타가 팬들에게 줄 수 있는 감동의 질이 다르다는 것까지 인정한 것입니다. 홈런은 환호와 흥분을 주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는 때로 눈물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준다는 차이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제가 LA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왔네요. 저도 손흥민 선수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덧붙였죠. 사실상 왕관을 스스로 넘겨준 셈입니다. 오타니의 이 인터뷰가 공개된 후에 일본 야후 재팬이나 소셜미디어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자료는 전합니다. 일본에게 오타니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특히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믿음이 데이터와 오타니 본인의 입으로 무너진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줘. 안방인 미국에서 지다니. 일본은 우물 안개구리였다. 와 같은 탄식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밥 도프먼이 CNN 인터뷰에서 이 현상을 문화적 권력 이동, 즉 시프트라고 규정했죠. 그의 표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야구는 미국의 과거이고 손흥민의 축구는 미래다. 오타니가 홈런을 치면 뉴스가 되지만 손흥민이 골을 내어 흐면 전 세계가 춤을 춘다고 말입니다. 파급력의 규모와 범위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야구의 영향력은 자국 뉴스에 머무르지만 축구 스타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야구는 과거, 축구는 미래라는 표현은 약간 과장된 것 아닐까요? 다저스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구단이고 오타니의 계약은 앞으로 10년간 막대한 관심을 보장합니다. 유니폼 판매량 하나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것은 수사적인 표현이죠. 야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독점의 종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LA의 주류 문화, 즉
가장 쿨한 것은 할리우드와 다저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과 LAFC라는 그의 못지않은 강력하고 글로벌한 문화적 대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 새로운 대안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톰 크루즈나 러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할리우드 최고 스타들이 손흥민을 만나려고 LAFC 훈련장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아주 상징적이죠. 문화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면 대중문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한 도시의 풍경이 바뀌고 스포츠계의 권력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압도적인 판매량 데이터부터 그 이면에 있는 세대와 문화의 변화, 그리고 경쟁자의 품격 있는 인정까지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아래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흥민 대 오타니, 축구 대 야구의 구도를 넘어섭니다.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팬덤이 전통적인 지역 팬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짧은 영상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스포츠 산업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오타니 선수의 발언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상징적인 순간이었고요. 자료의 마지막은 이 위대한 정복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타니 선수는 자신이 믿어온 질서가 변하는 현실을 놀라울 정도의 품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익숙한 생각이나 과거의 성공 방식에 머무르려 할 때가 많죠.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진짜 주인, 즉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나 더 나은 생각, 혹은 새로운 버전의 나 자신이 도착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길을 열어주어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